같은 경우는 아예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예전에 많이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매주 조사하던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신뢰할 만한 곳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곳인가, 혹은 그곳에 여론조사 한 내용들을 업로드하고 취재편의 배제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의 부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적절, 부적절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건데, 이제 무응답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답변 방식,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일종의 프레임을 구성을 해서 가지고 그렇게 재단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질 않았습니다. 즉 MBC가 일종의 혜택,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애초에 이렇게 탑승, 어떤 언론사를 타고 어떤 언론사를 못 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자격 여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안녕하세요. 여론교사 이경락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있었던 여론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론조사의 경우 앞선 2주 동안 있었던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바로 앞선 2주 동안에는 거의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난주의 경우에 6건의 정기조사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정례조사를 매주 하는 갤럽이나 리얼미터도 있지만 2주에 한 번 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취임 6개월을 맞이해서 했었던 조사가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의무가 없는 등록해놓고서도 공개 안 하는 조사도 있고, 그 여조심의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안 한 업로드를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동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이어갔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넥스트위크 리서치라는 회사였는데, 계속 정당 지지도 같은 항목을 넣지 않아서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결과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또 게다가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예전에 많이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매주 조사하던 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봐도 이제 아무것도 안 뜨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 그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대표직을 맡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여당 쪽으로부터 그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사들이 신뢰할 만한 곳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곳인가, 혹은 그곳에 여론조사 한 내용들을 업로드하고 있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주에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이슈 등과 관련해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들을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7건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조사는 등록 업체이긴 하지만 정당 지지도 같은 걸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여조심의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없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일단 주목할 내용들을 이제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설문의 경우에,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조사와 다른 방식으로 보이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그 지지도 평가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우 잘함, 다소 못함, 매우 잘못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점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4개 항목으로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1번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묻고서 1번 75점에서 100점 사이, 2번 50에서 75점 사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긍정평가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평균이 50점 이상이 되겠죠? 그런 비율이 35%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는 특이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질문을 보면 해외 순방을 떠나는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기자 탑승을 불허한 대통령실 조치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으로 국익을 고려한 취재 편의 배제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의 부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적절, 부적절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건데 이제 모름 무응답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답변 방식,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일종의 프레임을 구성을 해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및 MBC 보도와 관련해서 시민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여론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탁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재단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모름 이렇게 해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응답자들은 대체로 그 문장, 그러니까 제시된 문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딱 두 개 중에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응답과 관련해서 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31.4%, 부적절한 조치라는 답변이 6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적절과 부적절이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미흡했다. 그러니까 MBC도 어느 선 잘못했고 대통령실도 어디가 잘못했다. 이게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이 설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슈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언론에서도 그러면은 원래 대통령 전용기에 탈 수 있는 언론은 누가 있는가? 그건 누가 정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질 않았습니다. 즉 MBC가 일종의 혜택,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애초에 이렇게 탑승, 어떤 언론사는 타고 어떤 언론사는 못 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자격 여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런 것들은 아무도 이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보도하는 것까지 치면, 인터넷 언론까지 치면 거의 3,000개 그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언론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언론은 대통령 전용기에 타도 되고 어떤 언론은 타면 안 되는 걸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지 참 궁금합니다. 회사 매출인지, 아니면 언론으로서의 신뢰도 수준 그 등급인지, 혹은 기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 사실 제시된 바가 없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정하냐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우리나라는 이제 출입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출입 기자단의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주요 언론사 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중소규모나 지역 언론이나 이런 언론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서 넘어가거나 그런 취재 혜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 MBC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론으로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전용기에 탑승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언론 입장에선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여론조사의 질문이나 주어지는 답변의 경우에 대체로 언론 보도를 할 때 얼마나 편의적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좀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본질적인 측면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좀 반전의 계기가 될 만한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여론평판연구소 KOPRA가 수행한 조사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11월 20일에 시행해서 21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1,001명 중을 조사했고요. 다른 조사들에 비교해서 비교적 좀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이슈가 부각된 측면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해당 조사의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5%, 4분의 3 정도가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답했고, 그리고 향후 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도 72%의 응답자가 기대가 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우 기대가 크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도 전체의 39%나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58%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 외교 분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갤럽에서 했던 조사만 보더라도 뭐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지지도가 이번 주에 뭐 29% 정도로 나타나게 했지만, 긍정 평가를 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외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교가 앞으로의 반등,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사가 무엇을 주목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언론이 던져주는 이슈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